정책자금의 종류를 일단 볼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 종류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신보기부에 대한 거,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공통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책자금을 신청을 할 때 내가 어디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가 가장 첫 번째로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실제. 그리고 내가 뭐 기업 규모 자체가 내가 뭐 지금 4대 보험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니면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과연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제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이제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한 건데, 일단 말씀드리면 정책자금이 크게 보면은 이제 네 종류? 네 종류라고 하긴 그렇고,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나라에서 직접적인 대출을 해주는 직접 대출이 있고요. 이 직접 대출이라는 거는 실제 자금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통장에 나라에서 꽂아주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간접 대출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보증서를 통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통 저희가 이제 중진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래서 소진공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간접대출은 보통 보시면 끝에 재단, 뭐 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다음에 지역자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지역자금이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의 이제 사업장이 속해 있으신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다 아니면 뭐 노원구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마다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뭐 구청 홈페이지라던가 시군구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지원하는 자금들에 대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보증기금을, 보증재단이라던가 보증기관을 끼고서 해요. 그러니까 보증서에 대해서 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증서라는 거는 실제로 은행이라던가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뭐 대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보셨는지 안 받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보면 실제로 직접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담보력이라던가 아니면 신용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보증서 자체를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드리는 것들을 이제 보증서 관련 대출이라고 하고 실제 이런 보증 기금이라던가 보증 재단에서는 돈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대출이 그 보증서를 기반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금리는 상당히 일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대출을 받는 것보다 많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진공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데 보통 1점, 요즘 나오는 거 보면 한 1.8%대에서 뭐 2% 초반대 금리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도 2% 초반대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이라던가 이런 재단 같은 보증서 발급도 실제로 2% 초반대로 발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금리가. 하지만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의 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보증료인데요. 직접 대출은 나라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금리 자체만 받을 뿐이지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은 없어요. 간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보증료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증료라는 게 보통 뭐 1년에 0.5에서 뭐 0.3%, 0.5%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거의 금리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증서 관련된 대출 같은 경우는 2.5% 내외로 적용이 되고 있다.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상품마다 가상금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해주는,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직접 대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간접 대출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대출을 받게 되면, 과연 내 사업장의 수준이 중소기업인가, 아니면 소상공인인가에 관련된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직접 대출을 받고 싶겠죠. 어쨌든 간접 대출보다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싸니까요. 네. 실제로 뭐 1억을 예를 들어서 보면요. 금리가 2%라고 했을 때 보통 월 납입하셔야 되는 금액이 16만 6,666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접 대출 같은 경우 요거보다 이제 금리가 좀 더 비싸져서 뭐 2.5%다라고 하면 좀 더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 금액 자체가 뭐 사실 1, 2억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기업 대출 사이에서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1, 2억 갖다가 금리 0.5%의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을 구매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공장을 매입을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본 단위가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리 사실 0.5%, 1% 차이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직접 대출이냐 간접 대출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누구나 다 직접 대출은 받고 싶겠지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중소기업이냐 소상공인이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요 표는 어차피 또 나중에 방송이 올라갈 거니까 그대로 보셔도 되고 필요하신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그냥 일반 중소기업인가? 아니면 소상공인인가? 내가 소공인인가?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쇼핑몰 대학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기준을 보면 사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신 분들, 그러니까 9인까지죠. 9인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밖의 업종, 위에 나열한 내 업종 빼고 나머지 업종은 다 5인 미만이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시 근로자 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러면은 9인 이하까지는 내가 소상공인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 예를 들어 뭐 도소매라던가 기타 업종들은 나머지는 우리가 5인 미만이면은 내가 소상공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는 대표자는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건 대표자 제외하고입니다. 이 표는 사실상 뭐 중진공에 신청을 하실 때 신청 가능을 알기 위해서 중진공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상공인은 원래 신청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 예외 요건이 있죠. 단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제조업 영위기업, 중점 지원 분야 영위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뭐 이제 수출을 한다던가 뭐 이런 관련된 거 그리고 제조업은 우리가 10인 미만이라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진공에서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짝 헷갈리시죠? 그냥 제조업은 좀, 뭐, 그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조업은 어디든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외 규정을 두다 보니까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 9인, 상시 근로자수를 9인 정도에 맞추셔가지고, 중진공에도 신청을 하시고, 소공인 특화자금에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공인은 과연 뭔가 또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소공인은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제 소공인 특화 자금이 아까 9시부터 오픈이 됐어요. 네, 지금 제조업 기반으로 하시고 계시는 소공인,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이제 직접 대출을 최대 뭐 1억까지 해주는 자금이 9시에 이제 상담 예약이 9시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사이트 에러가 생겨가지고, 지금 다들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실제로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조업 중에서는 뭐 게임기, 도박, 네. 저희가 흔히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유흥, 향락, 부동산 빼고는 거의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도 예전에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또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건설업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건설업 아니고 종합건설 중에서도 뭐 환경설비 관련된 것들, 전기통신공사업 관련된 것들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소매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뭐 담배라던가 주유담배 관련된 거라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전문 서비스업들 같은 경우는 중진공에다가 신청이 좀 불가능합니다. 네, 뭐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수의업, 보건업,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불가능하다. 대신에 요거를 제외한 업종들은 이제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중진공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 표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예전에는 대부분이 업력 7년 미만의 기업만 대출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창업 기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대부분 이제 7년 미만의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 조금 늘어나서 이제 7년으로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7년이 넘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있고, 업력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력 7년 미만 자금들을 먼저 보면 이게 이제 창업 기반 지원 자금에서 이게 가장 많은 예산이랑 일반적인 저기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청년 전용 창업이 있어요. 요거는 신청을 하실 때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신청하실 때 자체로 청년 전용 창업 자금 따로 있고요. 얘 같은 경우 대출 한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대출 금리는 2%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아직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39세 이하가 창업 부분에서는 아직도 청년,
청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거 신청할 때 청년자가 들어가는 거는 만 34세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 전역 창업 같은 경우는 만 39세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아직 창업을 하시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업력 3년 미만, 그리고 뭐 3년 미만 기업까지도 창업을 하셨는데도 하시고 업력 3년 미만이신 기업들도 청년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요 자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심사를 받으시고 심사자들 이제 앞에다 두고 나중에 가셔가지고 사업 계획에 대한 PPT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도는 무조건 1억이고요.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요. 대출 금리는 2%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반 지원이 이제 보통 업력 7년 미만의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대출 한도는 60억, 최대 60억까지는 시설 자금이고 운전 자금은 5억 한도고요. 기준금리에서 마이너스 0.3% 해가지고 현재 보통 0.8 내외로 1.8% 정도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자금은 실제로 대표자가 연구 기술 경력을 좀 보유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올해 새로 생긴 분야인데 비대면 분야 창업 자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분야 산업을 좀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비대면 분야가 신설됐고요. 요 부분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작년에 좀 못 받던 분들도 업종에 따라서 올해 좀 받으신 경우들이 있고요.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같은 경우는 고용 증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유지 육성 해가지고 고용 증가가 일어난 분들 관련해가지고 자금들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업 자금은 실제로 이제 요거는 안 받으시는 게 사실은 좋겠죠. 과거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폐업을 경험하신 대표자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력 3년 이상에서 이제 10년 미만이 받으실 수 있는 자금들은 미래기술 육성에서 빅3 등 혁신성장 분야 영위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유튜브 이제 촬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발표됐던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금 지원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성장 촉진 자금 같은 경우는 3년간 매출이 20% 이상 성장한 기업들에게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이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이 자금들 같은 경우는 7년이 넘어간 기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3년간 매출이 꾸준히 20%씩 성장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이 자금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전환 자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것도 재창업 자금이랑 약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A라는 사업들을 해왔는데 이게 좀 힘들어서 B라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금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신청 전에 사업전환 승인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력 7년 이상은 혁신성장 지원이라서 업력 7년 이상 시설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업력 제한이 없는 자금들은 실제로 개발기술 사업화, 그래서 특허, 정보 R&D 등 고유기술로 사업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수기업인데 앞으로는 수출을 하겠다라는 거나 수출기업 글로벌화로 해서 실제로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제조 현장 스마트화, 부족에서는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아예 코로나 자금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일반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하실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거를 지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광고가 뜨네요.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PPT 창을 잠깐 내리고 인터넷 창을 띄웠는데, 보이세요?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 화면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중진공 사이트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지역본지부 신청 예약 오픈 일정 안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월, 2월 상담은 거의 끝나갔고요. 3월 상담은 1월 29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목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진행이 돼서 3월 상담 사전 상담 예약이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4월 상담 같은 경우는 3월 30일 화요일 날 서울 지역은 10시,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2시, 그리고 경기 지역은 3월 31일 날 10시, 그리고 인천 지역은 그날 2시에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자금들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중진공은 특히 사전 상담 예약을 하셔야지만 자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어떻게 찾아간다고 뭐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요 상담 예약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뭐 저기 아이돌 티켓 예매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일정은 이렇게 띄워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오른쪽 거 뭐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가 안 되네요. 사업자 번호인데. 네. 보시면은 일단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이라고 이렇게 왼쪽에 보이실 거고요. 이걸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팝업창이 그대로 뜹니다. 3월 상담은 이미 끝났고요. 상담 예약은 이미 끝났고 4월은 아직 오픈이 안 돼 있고 3월 30일 날 오픈이 됩니다. 보시면 공자 신청 접수 쭉 나와 있고, 이런 예약을 하고 자가 진단을 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고 기업 평가 및 의사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절차를 안내를 숙지를 했냐 체크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주소 입력 창이 뜨는데요. 실제로 내 주소가 여기가 맞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내 주소가 맞다라고 보시면 쭉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자금을 선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시설 자금을 선택을 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선택을 할 건지, 코로나 피해 기업으로 신청을 할 건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은 금액대가 크고요. 어떤 자금이면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사옥이라던가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큰 기계 장치를 사실 때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 자금은 운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전 자금은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뭐 임대료라던가 재료 원자재 뭐 매입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일반 자금으로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돈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목적에 맞게 그 자금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시설 자금을 신청을 해서 돈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자금 자체는 시설을 구입하시는데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자금을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걸로 시설을 구입하셨다거나, 시설 자금을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 자금으로 운전 자금으로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금을 환수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지역별로 쭉 나올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자세하게 지역별로 안내 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는 서울 동남부 지구고, 네, 이미 일반 자금은 3월 30일 날 10시에 오픈을 한다고 돼 있고요. 청년 창업 자금은 2월 2일 날 오후 2시에 오픈을 했었고, 이후에 만약에 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전 상담 시 구비 서류, 기본 서류들 쭉 나와 있고 이런 안내 사항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지금은 오늘은 오픈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3월 쭉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달력이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신청 가능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달력 날짜에 네, 파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옆에 보시면 예약 시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예약 상담 신청을 하시면 일단 예약은 완료가 되고요. 잠깐 경기 북부 쪽을 볼게요. 네. 경기 북부 지구는 3월 온라인 시청이 시청 기업 폭주로 조기 마감됐다고 일단 나오고 있고요. 네. 비슷한 공고가 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당일날 요구를 해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네. 여건상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파란색으로 네. 토요일과 똑같은 네.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면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예약 가능 시간이 쭉 나오고 거기를 선택하시고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네, 예약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아이디 비번 만드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들어와서 몇 번 눌러보시면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에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하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고 실제로 네, 공지사항 관련된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실제 중진공 같은 경우는 매 연말에 이제 그 다음에 게 시작이 됐고요. 그런 공고들이 거의 1월 첫째 주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같은 경우도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진공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전 상담을 먼저 꼭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먼저 예약을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먼저 이런 공고에 관련된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자금을 선택할지 미리 보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접 대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들 나오는 건데요. 필요 서류는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담받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랑 대표자 신분증, 그다음에 3년간 최근 3년 재무제표, 그다음에 과세표준증명원,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본적으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약을 하고 나면은 지역본부마다 약간씩은 틀리긴 한데요. 메일로 이런 서류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팩스로 보내달라, 아니면 어디다 올려달라, 이렇게 다 각자 전화가 옵니다. 약간 심사 기준은 똑같은데 심사 방법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약하시고 나서 기관에서 오는 연락을 메일이든 전화든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 예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좀 중진공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하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하시면은 어려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헷갈리실 사실상은 없고
해보신 분들은 금방 끝내시는데 아니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가진단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이건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관련돼서 이제 볼 건데요. 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이제 좀 눈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는 네, 두 가지 방법의 대출이 전부 다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간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도 둘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는 올 2월 초에 나왔던 1월이었나? 제가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올해 첫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나왔던 거고요. 대리대출입니다. 이 대리대출이란 거는 실제로 아까 간접대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어, 확인서라던가 보증서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영 안정자금, 창업 초기 자금, 뭐 사업 전환 자금 해서 보시면 지원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은 네, 제조업이나 뭐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그래서 4명, 9명 네, 직원 수가 그런 경우들은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일반 소상공인, 그리고 대출 금리는 네, 정책자금 기준금리 1사분기 1.5%의 어떤 업종이라던가 그거에 따라서 0.2에서 0.6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최소는 1.75%에서 최대는 2.15%로 금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이내, 대출 기간은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그리고 우대사항은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시 0.1%포인트 우대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촉진 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이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거는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리도 여기는 1.95%로 고정이 돼 있었고 대출 한도는 1억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재해 재난으로 지자체 재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경영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용위기 지역, 조선, 산업위기 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도는 7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청년고용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고요.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대출 기한은 5년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를 저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봤어요. 저는 어떤 걸 진행을 했냐면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청년을 고용을 해서 실제로 4대보험 가입자도 늘어났고 실제 청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 한번 신청을 해봤고요.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달라고 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고용 특별자금 관련된 확인서를 저한테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실제 보증기관이나 아니면은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 모든 금융기관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확인서를 받으신 걸 가지고 가셔도 실제로 은행에서는 대부분 다시 보증기관에 가서 상담을 한 다음에 네, 보증서를 갖고 오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대리대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보증재단 쪽에 신청을 했고요. 실제로 현재 실사까지 받고 진행 중에 있는데 청년고용 특별자금으로 결국에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서 지금 수영보증재단 쪽에서 각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 안에서 가능한 걸, 다른 걸 찾아서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써 있는 것도 이걸 받는다고 무조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재단이라던가 금융기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 심사 결과에 따라서 거절될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된 건데 이제 오늘 9시 아까 말씀드렸던 소공인 특화자금이 아까 9시에 시작이 됐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소공인, 소상공인 중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고요. 보통 연간 업체당 1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로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중진공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중진공자금, 소진공자금,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소상공인 특화자금,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소상공인 특화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업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중진공에 비해서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장 촉진 자금에서 업력 3년 이상,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적 기업 전용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도시정비 사업 구역 자금, 제주도 특별 자금, 스마트 설비 도입, 사관학교 연계 자금, 성공불유자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로 해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고요. 이런 데를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들 들어가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아는 분들도, 제 고객분들이나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이트를 잘 들어가 보시진 않는데, 아까 지금부터 계속 쭉 보여드리는, 그리고 아까 표에 나와 있던 사이트들은 때때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공지가 뜨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 대출 3월 접수 안내가 이렇게 쭉 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클릭을 하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지역별로나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에 관련된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보시면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1차 교육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공단 실명인증기간 실명인증 오류로 인해서 재운영 시간이 2시 이후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월 소공인 특화자금, 운전자금, 법인사업자, 시설자금, 개인 법인사업자,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개인사업자 관련된 자금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제 비밀번호를 어떤 걸로 해놨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로 지금 뜨지를 않네요. 실제로 예약하기 들어왔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벌써 이런 데들은 예약 마감이 된 데들도 있고요. 네. 공고상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3일 정도 이렇게 예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뭐 오늘 9시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 한두 시간 내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고를 보시거나 알게 되시면 그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중진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9시, 10시에 사전 상담 예약 오픈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저희 뭐 오늘 오픈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여유롭게 했는데 실제로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10시 오픈이라고 하면은 10시 5분 내에 대부분 예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 티켓 예매하듯이 한다고 하거든요. 어, 대부분 대표님들이 저희가 이제 딱 알려드리면은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가끔 어떤 대표님들은 음, 그걸 안 하고 계신 뭐 회원가입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10시 되면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예약 잡기가 힘듭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도 스스로 들어가서 사전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서 이제 신보랑 기보가 있는데 일단은 잠깐 먼저 사이트들을 잠깐 볼게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신용을 담보로 기업의 신용, 대표님들의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특허를 가지고 특허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신보기보는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으셔야 가실 수 있고요. 매출이 너무 작거나 하면 좀 신보기보는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신보기보도 창업기업에 대부분 지원이 맞춰져 있고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게 대부분 지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들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 산업이나 수출 중소기업, 그다음에 R&D, IP 등에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범위가 제일 큰 거는 신보고요. 기보보다 훨씬 예산 범위는 크고 한데 매출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제 신보를 가실 수가 없고 신보등 기보등 공통적으로 특허, 그다음에 수출 실적, 고용 창출, 인증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고용이에요. 그래서 고용이 많이 늘어난 기업들, 물론 대표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고용을 더 하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에 좀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수출 관련된 것들에도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특허라던가 R&D로 성공을 한 적이 있다던가 하는 기업들한테는 좀 많은 혜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신보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의 신용이랑 대표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다. 근데 여기는 매출이 좀 커야 된다.
그리고 기보도 동일하게 이제 특허라든가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인데, 얘네 같은 경우 기술력이 없으면 힘들다. 물론 매출이 1도 없는데 그 기술력 하나로 기부해서 뭐 5억, 10억이 나간 거를 본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뭐 IT라던가 바이오라던가 뭐 제조업 쪽에서 아주 특별한 특허라던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신고기부는 내가 들어가서 아까 봤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도 가능은 하고요. 근데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 가셔서 거래하시는 지점장이나 직원분한테 말씀드리면 혹시 뭐 내가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보고 실제로 연결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이제 신용보증재단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 중에서는 마지막인데요. 보통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의 종류가 사실은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증을 해주는 기관으로서 실제 뭐 서울시랑 연계해가지고 서울시 소상공인 자금 관련된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부터 있었죠. 뭐 코로나 1차, 2차, 뭐 3차 대출 관련돼가지고 보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 창업기업의 자금이 막 1억, 2억, 3억씩 준다는데 그게 뭘까? 라고 말씀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창업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이내 기업들한테 지급되는 자금을 다 창업자금이라고 하고요. 실제 창업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은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뭐 특별한 몇몇 자금들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창업자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어쨌든 사업자를 내고, 실제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형부증재단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은, 소액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 신용평가보다 대표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한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이상의 보증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 시도자금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울시 자금이라던가 경기도 자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자금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매칭을 같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저기만 아니고 특별한 뭐 저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대리대출 관련돼 가지고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청년 고용 관련돼 가지고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것도 한도는 사실 1억이에요. 1억이라고 찍혀서 나오는데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가게 되면은 대표 개인 신용도라던가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 관련된 것들 보고 한도 차감하고 나가게 됩니다. 어, 어, 또 이렇게 신용보증재단 들어가시면 중앙회가 있어요. 중앙회를 보시면 사업자 보증, 뭐 재보증 관련된 것들, 신용보증에 관련된 것들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 제일 저기 한 거는 만약에 지역별로 들어갑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고요. 코로나 피해 기업 관련된 거 뭐 지원된 관련된 안내 나오고 있고, 상담 신청 채널 안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예약을 하시면,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게 되면, 2월 달에 봤더니 3월 중순까지가 거의 상담 접수가 마감이 돼 있어요. 아마 지금 들어가면 거의 4월까지
접수 마감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채널을 나눈 게 네, 개인 사업자의 하나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방문 신청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지점 방문 예약이 있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신청하기를 하시면 네, 네, 여기가 다 나오네요. 보통 지금 지점 방문 신청을 하는데도 그렇고 이따가 다시 무방문 신청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 무방문 신청도 똑같습니다. 항상 자가진단이 먼저 뜨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쭉 보시면 현재 휴업돈 폐업 중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별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연체가 있으시면 안 되고 네, 세금도 연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네, 연체가 있으시면 안 되고 현금 서비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도 안 되고 파산이나 개인의 생활하고 있으셔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문항로 검색, 네, 강남 지점이고요. 해가지고 예약 일자 및 시간이 쭉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 3월 11일까지 돼 있고, 예, 11일 이후에는 지금 예약일들이 쭉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 비슷합니다. 아까 중진공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들은 3월 이후 쭉 시간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 지금 예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약 및 날짜 시간 선택하시고 네, 다음 누르셔서 보증신청, 보증신청 금액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지점 방문 예약은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원하실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 무방문 신청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5천만 원 이하. 아까 하나은행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무방문 신청은 실제로 사이트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쭉 하시면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서류들 관련된 것들 보내드리면 실제로 검토를 하고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현장 실사가 지금 재단 쪽에서 나오진 않고요. 이거를 대리하는 은행들이 은행 직원분들이 대부분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고요. 현장 실사가 끝나고 나서 그 관련된 서류들이 다시 재단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재단에서 승인을 하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걸로 어떤 자금으로 지금 넣는다에 따라서 꼭 그걸로 되진 않고요. 실제로 경험들을 보면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기업에 맞는 현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자금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 매출액이 크지 않은 이상은 보통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네,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조금 그래도 매출액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1억 사이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대출이든 대출을 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일단 서류 종류들은 네, 일단 사업계획 대출 신청 관련 서류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재단이나 조금 적은 금액을 신청하실 때는
특별한 사업계획서가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기관마다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양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자 실명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지참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라던가 사업자 등록 증명원, 당연히 사업자들은 다 갖고 있겠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라던가 중소기업 확인서 아니면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 지방세는 꼭 완납을 하셔서 납세 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서요. 각 금융기관별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거래 확인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뭐 어디 부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각 금융기관별로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증빙을 위해서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을 요구를 하고요. 뭐 재단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달라고까지 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공인 특화자금이라던가 뭐 중진공이라든가 기고 신고를 들어가게 되시면 재무제표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뭐 개인 사업자라서 그냥 신고하고 재무제표는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받기 힘드세요. 그래서 금액 아직 내가 실제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계시고 직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나중에 나는 이런 기관들을 좀 큰 기관들을 이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재무제표를 세무사님께 복식국이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출에 관련된 거는 이 두 가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이랑 재무제표로 증빙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신 경우에는 뭐 법인 인감, 주주명부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말소사항까지 다 포함된 서류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증빙 서류, 뭐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체가 연구소가 있다라던가 그러면 뭐 연구소 관련된 인정서 그리고 뭐 벤처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관련된 서류를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기관들 뭐 홈페이지는 그냥 이름 치면 나와요. 다 이름 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진공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 말에 그 다음에 첫 상담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아까 보셨던 소공인 특화자금이라던가 대리대출 이런 것들은 월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매월 나왔었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거의 뜨문뜨문 나와요. 실제로 작년에는 연초에 나왔다가 코로나 덕분에 소공인 특화자금은 9월인가 10월에 다시 개시가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소공인 특화자금이 다시 시작이 됐긴 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보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그해 영업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때 이제 은행이라던가 주 거래하시는데 찾아가셔가지고 신보 기보를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받으신 게 없다 아니면 뭐 처음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5천만 원 이하라고 5천만 원 이하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무방문으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좀 크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직접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사전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신청을 하실 때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급하게 연락 와가지고 다음 날까지 꼭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신청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류들 쭉 요 내용 보시면 이게 중진공 신청하실 때 자가진단 하실 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요거를 잘 봐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다 가산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 보유에서 뭐 벤처기업이 있냐, 이노비즈 인증을 했냐, 메인비즈 인증을 했냐, 아니면 NUTNP 인증이 있냐, 사회적 경제기업이냐, 여성기업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금융기관들, 보증기관들에서도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가진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가산점 부분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이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여성기업 여기서 보시면 가장 뭐 여자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대표이신 경우에는 이제 여성기업 인증서 같은 경우는 꼭 보유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술 성과는 이제 정부 R&D 성공 기업이냐, 특허를 보유했냐,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냐 따라서 이제 또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도 여건이 되신다고 한다면 설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도 내가 하는 사업 관련된 특허들은 한두 개 정도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고용 관련된 부분들을 올해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채용 공제를 뭐 직원분들한테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산점 부분이 많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중진공 같은 경우는 내일 채용 공제 부분을 좀 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경험상. 밑에 뭐 법인 전환 여부는 법인 전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고 실제로 어떤 기관이든요. 거기에서 상담을 하시는 그분들이 물론 융자를 지급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지만 실제로 그분들 돈을 여러분들한테 빌려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은행의 자금을 빌려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심사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우실 때 국영수 70점 맞아오면 이번에 너 뭐 사줄게 라는 것처럼 이분들도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업체 자체가 국영수 70점을 만들어 가면 이분들도 당연히 융자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인증이라던가 R&D라던가 IP라던가 이런 부분들 가산점 챙길 수 있는 부분들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서류 부분에서도 미비하지 않도록 세금 납부 성실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계시다면 그 재무제표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